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iA셋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크래프톤이었습니다. 신작 인조이 출시가 되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라고 크래프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정말 크래프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어요.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크래프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 조금 더 보유해볼까요? 네, 충분히 더 가져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31일 날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 특히나 인조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이제 크래프톤의 가장 큰 문제였던 IP가 하나다, 배틀그라운드 하나에 대한 그런 한계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인조이를 통해서 콘솔 시장으로 진입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콘솔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랑 지금 아시아권 자체는 굉장히 좀 작지만 유럽이랑 북미향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동안 크래프톤의 리스크라고 불렸던 부분들이 인조이를 통해서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충분히 가져갈 볼만한 그런 가격대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매력적인 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세를 기대해보자,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홀딩해보자라고 크래프톤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기대해볼 텐데요.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저희가 기술주 중심의 반도체와 로봇주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참 많은 그 챗GPT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오픈 AI가 최근에 이미지 변형 기능을 도입하면서 챗GPT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이 사진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해줘, 이 사진 뭐 디즈니 스타일로 변환해줘라고 하면 한 몇 초 만에 뚝딱 사진을 한번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한테 제가 무료 챗GPT를 이용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쓰고 있는 친구한테 좀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을 해줬습니다.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본부장님? 네,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 소식에 열풍이 불면서 최근에 챗GPT 일간 이용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지금 생성 시간도 지연되고 있고, 또 샘 올트먼 CEO가 GPU 10만 개 갖고 있으면 연락 달라라고 직접 X 계정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글만 보더라도 정말 GPU가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제 챗GPT는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용을 했지 이렇게 일반인들까지 다 사용하는 건 좀 처음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GPU 수요가 더 폭증을 한다면 HBM 수요도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단 어떤 한 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흥행의 바람이 불어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열풍이 불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강한 매수세의 지속성, 그러니까 연속성적인 부분을 조금은 더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반도체 IT가 힘든 것은 뭐 챗GPT 혹은 오픈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IT 플러스 기술주들이 빠진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압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기술주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을 일으킬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HBM에 대한 매출, 특히나 다가오는 2분기, 3분기쯤에는 이 블랙엘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제 챗GPT 오픈AI에서 내놓는 성과와 최근에 이제 흥행과는 조금 다르게 엔비디아에서 어떻게 보면 나올 만한 이슈는 이 블랙엘 아키텍처로 인한 제품의 생산 일정이 공식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가오는 여름에 엔비디아는 매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흥행과는 별도로 반도체 IT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더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은 너무나 공격적으로 HBM 쪽을 바라보시는 것보단 워낙 눈에 지금 띄게 좀 개선이 되는 쪽은 레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거시 쪽을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레거시 쪽을 더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레거시 쪽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쪽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이 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이제 드디어 레거시 업황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2분기에는 디램 시장까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레거시 반도체 종목들 지금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조 본부장님,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좀 옥석을 가려주실까요? 뭐 일단 지금 디램과 낸드 쪽 관련해서는 PCB 기판주들이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메모리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동안 레거시 반도체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냈었는데, 만약에 지금 가격이 회복이 되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좋은 전망들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저는 뭐 1분기 실적에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낸드랑 디램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PCB 기판주들, 그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었던 그쪽이 지금 최근에 소캔과 관련돼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레거시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PCB 기판주들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올해 전반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향성을 말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거시 반도체 종목들도 일단은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도 오전 장 초반부터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유일로보틱스가 SK온 자회사인 SK배터리 아메리카와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흐름을 보면 유일로보틱스도 한 2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금 로봇주들은 오전장에 비해서는 약간의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이조 본부장님, 로봇주들 지난해에 이 삼성전자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이후로 정말 뜨거운 랠리를 보였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런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금 흐름만 보면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데 시장의 여파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유일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올라갈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처음에 어쨌든 삼성과 그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SK가 콜옵션 행사한 부분들에 있어서 유일로보틱스의 주가가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갈 거냐, 이거는 뭐 장담할 수는 없겠는데 당분간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후속 종목이라던가 유일로보틱스 좀 사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삼성이 출발을 했고 그다음 SK가 했고 그다음이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좀 후속 종목분들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LG라던가 현대 쪽과 관련돼서 저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삼성이랑 SK의 공통점은 이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로봇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가장 연결될 수 있는 게 저는 현대차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관련된 로봇주들 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클로봇이 아마 그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현대차가 지금 생산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시키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클로봇이 가장 연결고리가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KNR 시스템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현대 쪽과 관련된 로봇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와 현대차, 특히나 이 현대차와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로봇 기업들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징주로 클로봇과 KNR 시스템 짚어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도 잘 가고 있는 화장품, 미용기기 쪽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증권사에서 오늘 휴젤과 같은 또 파마리서치와 같은 미용기기 업체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같은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특히나 상호 관세 이슈로 좀 대기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관세에서도 좀 피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미용기기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까요?
일단 피해간다라기보단 지금 미국 진출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미국에서의 나타나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관세를 맞을 것도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파마 리서치와 휴젤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제 대웅제약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은 사실 유사한 제품으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보타라고 하는 어떤 제품이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제품인데 그 제품은 미국에서 그동안 판매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판매 1위 제품을 가지고 있는 대웅제약의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죠. 그 이유는 지금 전체 우리나라 어떤 수출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반도체도 잘 팔리는 만큼 K-뷰티도 역대 최대 어떤 수출품으로 지금 계속 급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들이 추후에 미국으로의 이제 관세를 받게 되었을 때는 지금 당장은 미국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지만 추후에 미국에서 성장을 내고 있는데 여기서 관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대웅제약처럼 또 이제 주가의 변동성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 잘했던 일본과 유럽 그리고 저는 중국발 모멘텀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쪽이 당분간은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는 미국 쪽을 바라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내일 또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또 튈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오히려 기존에 잘했던 쪽을 이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도 당연히 이제 그쪽을 바라봐야겠죠. 이제 파마 리서치, 휴젤 뭐 이쪽을 좀 바라보셔야 되는데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 미용 쪽에서는 저는 클래시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와 휴젤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클래시스까지 눈여겨보자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화장품 종목들도 어제여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3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또 한 번 화장품이 역대 최고 수출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수출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품 기업들 매달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좋은데 시장보다 지금 강하다라는 것은 지금 힘이 좋고 좋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엔 이게 트럼프가 워낙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화장품 쪽을 본다고 한다면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ODM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콜마랑 이제 코스맥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왜냐하면 만약에 관세가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럼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자체는 일단 관세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 뭐 지금 계속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은 작년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고 특히나 미국의 선크림과 관련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별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두 분의 탑픽주가 또 이와 관련된 종목이어서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어떤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공략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별주로는 실리콘2가 오늘 또 눈에 띄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란 기업 회색의 직격탄을 맞았던 실리콘2 주가가 현재 한 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리브영과의 협업을 타진 중이라는 소식이 오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반란한테 법정 관리 75억 원이나 먹튀당했다 이런 네. 지금 기사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제 반란 그 기업 회생의 악재는 모두 다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1차 75억 있고 2차까지 네. 하면 약 이제 145억 정도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매자닌 계약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들에게 140억은 평생에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금액이겠지만
실리콘투의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실리콘투가 현재 1조 7천억입니다. 여기에 지금 145억 그렇게까지 크게 주가에 엄청나게 타격을 줄 만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뉴스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결국 140억이 되었든 뭐 75억이 되었든 올리브영을 통해서 차라리 빠르게 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에 대한 부담감, 압박은 좀 갖고 있을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지금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때 소비 트렌드가 어쩔 수 없이 뭐 중저가 브랜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찾은 그 중저가 브랜드의 품질이 굉장히 좋다면 당연히 이제 소비는 지속력 있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뭐 반란가의 뉴스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슈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대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실리콘투 앞으로의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오전 3시면 이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의약품도 이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그동안 관세 그리고 공매도 리스크에도 잘 버텨왔던 섹터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발표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그때 좀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관세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만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인 정상 섹터 중에 하나인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한 번쯤은 강하게 쏠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셔서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하방 정직성을 확보하는 흐름 이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추가 하락세에도 조금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현재도 8%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담도암 환자 대상 임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면서 물량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현 시점에서 ABL 바이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되는 것인지 저희가 그동안 이 투자하는 시간에서 ABL 네. 바이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일단 결과 수치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서프라이즈한 결과치를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 상황도 제약바이오에게는 녹록지 못한 상황들이 좀 나타나서 ABL 바이오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과치가 안 좋아서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면 지금 8% 하락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상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이상 지금 하락이 나오질 않죠. 지금 8% 떨어진 게 오늘 오전부터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이제 하락을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더 빠질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수치가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볼 혹은 개선의 여지는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ABL 바이오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어제 종가인 37,000원 가격대 위로 올라와야지만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혹은 기존에 비중 확대하려 하셨던 분들도 가능한 구간대에 이제 진입한다. 지금은 손절도 신규 매수도 혹은 이제 추가 매수도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니까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BL 바이오까지 저희가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지금 장중에 한택이 상한가로 직행해서 한번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택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LNG 프로젝트 수혜주로 부각받음과 동시에 또 SMR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에 걸려있는 잔량만 해도 3만 주
가까이가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텍사스 주요 LNG 프로젝트에서 이미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지금 한택이 상한가 지금 좀 풀리는 모습인데 LNG와 SMR 중에서 어떤 모멘텀에 더 집중해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수급이 확산될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지금 이 한택이라는 기업 자체가 화공 사업이 좀 대표적인 사업인데 아무래도 이쪽과 관련해서 열교환기와 이런 쪽과 관련해서 저는 뭐 둘 다 연결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단기간에 어떠한 시세를 주고 다시 변동성이 나올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라는 점, 그에 개별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여기가 이제 최대 주주가 후성입니다. 후성이 하고 있는 그 탄소 포집과 관련된 사업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신규 접근을 하실 때는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한 한택 지금 급등 중이어서 저희가 대응 전략 한번 여쭤봤습니다. 신규 접근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수가 조금 낙폭을 더 키우면서 지금 정치 테마주로 지금 수급이 또 몰리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 한번 옥석을 가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탑픽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탑픽주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저는 오늘 화장품주에서 좀 골라봤고요.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미국 외에 이제 매출 비중이 조금씩 커져 나갈 수 있는 기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녀공장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죠. 일단 하나는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이 지금 내일 관세 그 이후에 미국과 혹은 유럽과 중국, 일본이 어떤 식으로 치고받을지 이 부분을 숨죽여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금요일에 또 탄핵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개선을 나타낼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안 좋은 쪽으로 수급을 또 밀어내는 역할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의 어떤 위협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관세 무풍지대 혹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쪽을 골라보라 한다면 저 역시도 화장품 쪽에서 골라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약 60%가 해외 매출에서 지금 발생이 되거든요. 작년 2024년도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또 이제 그 중에서도 그동안 일본 매출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요새 최근 이제 실적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중국 매출 비중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화가 된다 했었을 때 저는 화장품주 무엇을 볼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많이들 거론하고 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이야기들 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변동성을 노리고 투자를 하신다 했었을 때는 저는 마녀공장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손절 라인이라는 가격을 18,000원으로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18,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신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시에는 2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은 화장품주 내에서 미국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마녀공장을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는 코스맥스 가져왔습니다. 두 분 다 화장품이네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반대인 게 이럴 때 좀 변동성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을 공략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코스맥스는 중국 때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가 만약에 되거나 아니면 완화가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코스맥스는 미국 뉴저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생산 공장, 미국 내 생산 공장의 캐파를 늘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아무래도 이런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중국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지금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맥스에 대한 실적 작년 4분기에도 좋았고 이번 1분기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지금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괜찮고 계속적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코스맥스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여기서 좀 주가가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 시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앞서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마녀 공장을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코스맥스를 오늘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코스맥스가 태국의 신공장 착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남아 시장 공략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글로벌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선다고 하니까요. 코스맥스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장대응 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